이게 확실히 접지력도 괜찮고요. 저는 무게중심 좀 걱정했는데 무게중심도 상상 이상으로 잘 잡혀요. 지금 보면 등이 분명히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좀 무거울 수 있는데 확실히 뒤꿈치가 길게 뻗어 있는 역할이 톡톡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점프 또는 달려나가는 듯한 구도도 상당히 멋지게 나오네요. 무엇보다 상체가 생각보다 어깨 쪽 가동이 좋아서 이게 포즈 잡기가 되게 좋은데요. 오늘 리뷰는 바로 디스파크 시너지 넥스 쉴드 D 프라임. 드디어 이 녀석이 발매를 했군요. 발매는 2026년 2월 하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꽤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왼쪽 위에도 써있지만은 이제 트랜스포머, 조이드, 다이아클론 세 가지 타이틀이 한데 뭉친 그런 콜라보 제품입니다. 애초에 티스파크의 이 시너지 넥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콜라보 전용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콜라보 상품들이 이것저것 발매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볼륨 크고 본격적인 그런 콜라보?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예약 들어갈 때 좀 기대를 했었죠. 과연 실제 제품은 어떨지. 일단은 패키지 보면은 정면에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 근데 가슴이 좀 옵티머스가 아닌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뒷면을 보면은 조이드의 실드라이거. 네, 조이드의 대표 조이드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처음에 타던 그거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다이아클론. 다이아클론 대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 외에도 뭐 바이크인 로드바이퍼라던가 블랙코어라던가 뭐 등등등 그래 다이아클론 요소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 실드라이거 모드 이렇게 서로 변형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반대쪽은 조이드의 요소, 전동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LED도 나왔다 하는 그런 형태. 기대가 되는구만요. 오픈! 짠! 블리스터가 크게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매뉴얼도 책자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바로 실드라이거가 보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꺼낸 상태고요. 구역별로 좌측이 트랜스포머, 가운데가 조이드, 우측이 다이아클론 파츠들로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재에 사용할 거 스틸 시트, 말 그대로 디테일업용 스티커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시트라는 이름답게 그냥 뭐 호일실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마치 미끄럼 방지 패드처럼 좀 고무 형태라고 해야 될까? 이름이 스틸 시트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금속 느낌 나게끔 몇몇 군데 부착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앞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트랜스포머 파워 베이스용 어댑터들입니다. 아예 트랜스포머용으로 발매된 별매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쓸 수 있게 들어가 있는 어댑터들인데, 저는 파워 베이스가 없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씩 살펴보면은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용 어댑터입니다. 이게 골반에 먼저 아래쪽에 끼우고 뒤쪽을 접어서 고정시키고 뒤에다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조인트 규격이 상당히 커요. 5mm가 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경을 재보면 약 8mm쯤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튼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용, 그리고 실드라이거 모드용 어댑터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배 쪽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조인트 규격은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이아클론의 요소인 무장 합체 쪽입니다. 빔 캐논 Z용 어댑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이따가 모드별로 한번 쭉 살펴볼 때 잠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주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FZ 이온 블래스터. 일단은 이온 블래스터라고 하는 게 옵티머스 프라임의 무장인데, 거기 맨 앞에 FZ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약간 조이드의 요소가 가미된, 그리고 다이아클론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외형 자체는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온 블래스터인 거죠. 총구의 모양새라던가 주변의 디테일이나 색깔들,
이런 메탈릭 컬러들로 포인트 있게 들어간 도색이라던가 안쪽에 빨간색의 포인트 등등등 뒷모습도 보면 뒤쪽에 이렇게 내부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죠. 근데 색깔 자체는 전체적으로 건메탈로 도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친숙한 디자인이라서 그런가 되게 반갑기도 하네요. 참고로 기본 5mm 조인트 손잡이 5mm 조인트로 양옆에 수납 조인트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라이거 가슴 쪽에 사용을 할 3연 충격포. 이 조이드 라이거 시리즈의 가슴, 그러니까 앞다리 사이에는 항상 뭐 충격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할 무장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도색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 메탈릭 실버부터 메탈릭 골드의 내부에 빨간색까지도 도색이 다 들어간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 기계적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죠. 그리고 가만 보면 지금 기본 컬러 자체도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꼬리에 사용을 할 2연장 FZ 빔. 그 조이드 시리즈 꼬리 끝에 달려있는 그런 무장,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역시 뭐 동력선의 디테일이라던가 포신 자체의 메탈릭 실버 등등등 좀 친숙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엔 5mm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든 끼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쪽도 조인트가 있고요. 확실히 좀 친숙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좀 친숙하네요. 다이아클론 대원 버전 2.0 AB. 일단은 2.0 버전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상하체 색깔이 서로 다른 빨간색 상체, 파란색 하체, 파란색 상체, 빨간색 하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조형 자체는 똑같고 기믹도 똑같죠. 뭐 한쪽으로만 살펴보면 헬멧의 바이저 부분도 메탈릭 그린 도색에 흉부에 메탈릭 실버 도색이라던가 기본적인 관절도 다 들어가 있고 발바닥에 자석 들어가 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목에 볼 조인트 가동이 되고 팔도 들었다 내렸다 팔꿈치도 가동을 하고 허리 가동이 이게 좀 크죠. 허리 가동 크게 가동을 하는 형태에다가 고관절 가동에 무릎 가동까지 다 되죠. 딱 조형은 같고 색깔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바이저의 도색 색깔만 다른 그런 모습이죠. 흉부의 은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클론의 대원이 탑승을 할 로드 바이퍼 바이크입니다. 이것도 참 디자인 멋지던데 일단은 기본 바디가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에 앞쪽 유리창 형태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처럼 보이는 부분은 메탈릭 실버, 그리고 바퀴 쪽도 휠 쪽은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이제 기관총 같은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바퀴 쪽이 슬라이드에서 연장되는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꽤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아주 잘 굴러가니까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도 편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바닥에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 이따가 실드라이거에다가 수납할 겁니다. 이 조인트를 여기다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앞바퀴 뒷바퀴의 두께가 다르군요. 뒷바퀴가 더 두껍네요. 아무튼 대원을 이렇게 잘 태워서 자 이렇게 바이크 탑승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클론의 요소죠. 블랙코어. 다이아클론 대원들이 탑승을 하는 콕피트형 형태의 코어 유닛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클론으로 가면은 뭐 흉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거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양옆에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콕피트 자체는 클리어 오렌지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탑승 자체는 요 클리어 파츠를 위로 열고 앞쪽에 계기판을 앞으로 열고 이 자리에 대원이 탑승을 한 다음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요렇게 탑승 완료! 안쪽에 탑승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바로 본체 실드라이거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은 뭐 이대로 실드라이거로 봐도 되겠지만은 본체를 완성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무장들이나 이 블랙코어라든가 좀 달아줄 텐데 그 전에 먼저 할 거 배터리! 등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외장을 잡고 위쪽으로 살살 빼면 조인트 2개가 빠지면서 내부가 보입니다. 그 다음 요 뒤쪽에 있었던 나사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준 다음에 트리플 H 배터리를 2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잘 닫아주고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중앙에 있을 때는 전원 오프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LED만 켜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LED와 움직임까지 모터까지 전부 다 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스위치를 앞으로 하면
빰 안쪽에 LED만 온. 그리고 스위치를 중앙으로 다시 갔다가 뒤로 하면 LED가 켜지고 오 모터가 작동해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가서 오픈. 작동 잘 되는 거를 체크를 했네요. 근데 확실히 이 부분은 조이드의 영역이에요. 이런 전동 기믹, 입을 열었다 닫았다, LED 온, 이거는 AZ 시리즈,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G 라인업이 딱 요런 기믹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조이드 시리즈의 그 기믹.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되게 센스 있게 잘 넣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이드에서 이런 전동 기믹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니까요. 아무튼 잘 움직이는 거 확인했고 한 번 더 봤고 대원부터 태워보죠. 쉴드라이거의 머리 캐노피를 앞으로 열고 또 앞에 있는 요 계기판을 열고 대원이 그 안에 탑승을 싹 해주고요. 깔끔하게 밀착을 시킨 뒤에 다시 덮어줍니다. 짠! 탑승 완료! 다음은 등에다가 이 분리코어를 장착을 해줄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아까 배터리 장착을 하려고 이렇게 커버 열었을 때 혹시 이 안쪽에 있는 무장 연결된 이 프레임이 조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혹시나 조립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가 위로 올라와 있게 조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조인트를 돌려서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조인트가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 커버를 닫아주면 조인트가 없어지면서 이 위에 있는 프레임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딱 안쪽으로 쏙 들어간 게 보이죠? 이중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이 분리코어가 깔끔하게 장착이 돼요. 뒤쪽에 있는 조인트 부분이랑 앞에 있는 홈 세 군데를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깔끔하게 등에 밀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로 가서 위에다가 2연장 FZ 빔 간단하게 장착. 깔끔하게 완료됐고 이젠 뒤집습니다. 가슴으로 가서 3연 충격포를 요 가슴 쪽 조인트 맞춰서 포가 앞을 보게끔 해서 장착을 해줄게요. 짠! 충격포는 됐고 자 그럼 2개 남았습니다. 이온 블래스터랑 이 로드 바이퍼 남았는데 로드 바이퍼부터 해볼까요? 뒤로 갑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가서 이 복부에 있는 외장을 열어주면 안쪽에 은색 프레임이 노출되죠? 뒤로 가서요. 다리 좀 벌려주면 편합니다. 이 은색 프레임을 밑으로 한번 내리고요. 커버를 뒤집어서 열고 슬라이드.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로드 바이퍼 바닥에 있던 사각 구멍을 맞춰서 장착. 장착했으면은 커버 다시 덮고 다시 올려서 슬라이드. 다시 프레임을 밀착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를 다시 닫아주지요. 자, 로드 바이퍼 수납 완료. 그 다음은 뭐 이온 블래스터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 이 손잡이가 위로 가게끔 해서 요 등 쪽에 있는 구멍 맞춰주면은 깔끔하게 장착도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요 어댑터 빼고는 잉여 파츠 없이 깔끔하게 모든 장비를 설치한 장착한 쉴드라이거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쉴드라이거 모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쉴드라이거 모드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게 마음에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온전한 형태의 쉴드라이거라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리의 모양, 특히나 이런 실린더 디테일이나 스프링 디테일 같은 것들이 조이드, 특히나 라이거 종류에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기도 하고 쉴드라이거 특유의 이 미사일 포드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실드 제너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명 콜라본데도 온전한 쉴드라이거네? 라는 생각이 처음 봤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앞다리 어깨 쪽에는 오토봇 엠블럼. 확실히 이게 콜라보 상품이다라는 걸 좀 더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위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이즈가 좀 궁금해서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요 다리까지가 이렇게 머리 끝 대고 재보면 약 22cm 가량 나오네요. 근데 꼬리까지 하면은 30cm가 넘는 것 같은데 한 33cm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높이는 블랙코어까지가 약 14cm 가량 되네요. 쉴드라이거 상태에서도 충분히 좀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한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까 잠깐 봤었던 이 스틸 시트, 이게 어떤 식으로 부착이 된 거냐면은 이 귀 윗부분의 검은색 부분 있죠, 이거랑 이제 앞다리 어깨 위쪽이죠, 어깨 위쪽에 작게 또 부착이 되기도 하고 등 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프레임 쪽에도 붙고 외장 쪽에도 붙고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업 하듯이 뭔가 프레임 노출 같은 느낌으로 부착이 되는 그런 시트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이온 블래스터는 잠시 빼놓을게요. 그럼 머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내부에는 대원이 탑승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외장 먼저. 실드라이거나 아니면 조이드 특유의 그런 디테일들, 특히나 실드라이거 디테일이 이런 뭔가 내부 동력선 같은 디테일이나 이 실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무장의 디테일, 이렇게 마치 방열 핀 같은 느낌의 디테일들이 머리 위나 옆이나 다리 쪽에 막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확실히 나 실드라이거요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기 좋았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이 귀, 되게 차밍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귀거든요. 그 중에도 실드라이거나 아니면은 뭐 블레이드라이거 쪽이 귀가 되게 앙증맞은데 그게 아주 귀엽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귀 안쪽으로는 건메탈로 도색되어 있는 거에 보이고요. 바깥쪽으로는 아까 이제 스틸 시트를 부착을 해서 조금 더 색깔의 통일화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하고, 작게나마 이렇게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턱 쪽에도 보면 뒤쪽으로 검은색의 부분 도색된 부분이나 이런 약간 역시나 실버 부분 디테일 부분에도 도색이 됐고, 그리고 이빨, 이것도 무장이죠. 레이저 사벨이라고 하는 무장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 송곳니 부분들도 메탈릭으로 아주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이빨도 아주 잘 도색이 된 게 보이죠. 그리고 앞다리 변형하고 나면 이게 팔이 될 건데, 이쪽에 이제 오토봇의 엠블럼, 기고 가가각 할 거 하면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엠블럼, 그러면서도 바깥쪽에는 조이드스러운 디테일들, 동력선 메탈릭 실버로 도색된 부분도 있고 빨간색에 분할된 부분도 있고 실드라이거 특유의 이런 방열핀 디테일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또 조이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관절 캡, 이게 또 포인트인데 관절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이드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테일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다리 아래쪽에 이런 실린더, 서스펜션 같은 디테일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뒤쪽으로 옵티머스를 연상케 하는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데, 조형 자체는 이제 라이거에 있을 법한 외장 조형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요 발톱 스트라이크 클로, 이 부분도 그 라이거 특유의 발톱 디테일도 조금씩 있으면서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바닥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도 있으면서 이제 발톱도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몸통 부분, 이제 프레임 형태를 하고 있는 몸통입니다. 확실히 그 조이드 라이거 특유의 몸통 프레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옆에 요 전개식 미사일 포드, 요게 보면은 미사일 포드 자체가 조인트로 위에서 한번 락이 걸려 있는 형태라서 딱 풀면서 옆으로 전개, 그리고 미사일 포드 자체도 전개 해가지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확실히 그 미사일 포드 특유의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해서 안쪽도 지금 미사일이랑 내부 빨간색 전부 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센스 있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개 후에 내부 몸통 보면 패널 라인, 뭐 기계적인 디테일 뭐 이런 것도 중간중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가운데 틈새가 하나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는 배터리 박스인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변형 시 사용할 이 몸통,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골반이나 이런 쪽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닫아줄 때는 조인트가 안쪽으로 가게 해서 돌려서 위쪽 구멍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면 된다. 확실히 이렇게 또 하고 나니까 실드라이거 특유의 느낌도 보이죠. 그리고 뒷다리 쪽 역시 조이드에 맞춰서 확실하게 조이드 특유의 실린더 디테일이나 스프링 디테일 같은 것도 보이고, 관절 캡 부분도 역시나 관절마다 들어가 있다. 확실히 너는 조이드다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리 뒤쪽에서 보면은 그 조이드 외장 특유의 그런 라인, 특히나 라이거의 종아리 외장 디자인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와서 옆각으로 꺾여 있는 부분도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뒷발 역시 앞발과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두껍다. 이 앞에는 좀 더 위아래가 얇아요. 근데 확실히 두껍죠. 그러면서 뭐 발가락이나 발톱 디테일은 충실하게 되어 있고, 발바닥 보면은 여기도 뭔가 변형을 할 것 같은 그런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뭔가 외장이 막 접혀 있고 그래 보이죠. 그리고 뒷다리 역시 보면은 방열핀 형태의 외장 부분, 이것도 살짝 이렇게 전개해주면 더 좋겠더라고요. 살짝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한 클릭 정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클릭 딱 움직인 건데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그리고 윗부분, 등 외장 부분 역시 이제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금 장착을 한 블랙코어, 안쪽엔 대원이 탑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에도 무장이 하나 있죠. 이 블랙코어를 앞쪽 조인트를 풀고 위로 들면서 파란색 외장 역시 들어서 내부를 전개하고 이렇게 캐논 부분이랑 열고, 그 다음 외장을 다시 덮어줍니다. 이때는 블랙코어가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앞쪽으로, 특히나 정확히 위로 이렇게 접어주는 형태고요. 이렇게 전개한 프레임은 수직으로 세우고 무장만 앞으로 해서, 자, 완성! SDP 2연장 FG 빔 캐논 완성입니다. 이거 역시 이 조이드 하면 있을 법한, 라이거류에 있을 법한 등 무장 형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다이아클론 대원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포인트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 빔 캐논 역시 도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금색에 은색에 파란색에 전부 다 메탈릭 컬러로 이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뒤쪽으로, 이제 골반 뒤쪽이죠. 이 부분 역시 마치 날개처럼 리어 윙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된 이 실드라이거 특유의 그런 디자인,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뭐 패널 라인이나 메탈릭 포인트 같은 거 도색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또 조이드 특유의 이런 골반 파이프 디테일 같은 것도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프레임 쪽으로. 그리고 뒤쪽에도 덕트 형태가 건메탈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닥 쪽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쪽은 약간 딱 봐도 이게 옵티머스의 골반인가 싶은 그런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메탈릭 컬러나 노란 색깔 라인 같은 것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이드의 관절 캡 디테일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에도 관절 캡? 이건 뭐지 싶은데 나중에 뭐 옵티머스 모드로 변형하고 보면 알겠죠? 아직까지는 이 아래쪽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추측만 가능한 정도. 그리고 꼬리! 이 꼬리 끝부분은 위에는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2연장 FZ 빔, 근데 밑에는 3연장 기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조이드 꼬리에 있을 법한 그런 형태의 무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꼬리 자체도 라이거 특유의 그런 디자인, 그치만 적당히 두툼한 형태여서 너무 얇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뿌리 부분이 라쳇으로 튼튼하게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아주 좋고요. 경쾌한 소리. 그러면서도 중간마다 이렇게 관절들이 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형태 잡아줄 수도 있고, 가장 끝마디는 회전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앞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이 꼬리의 끝부분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꺾어주는 것도 됩니다. 게다가 이 FZ 빔은 축이었으니까 돌리는 것도 되죠. 포탑 선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형은 살펴봤고 가동은 어떻게 될지, 실드라이거 상태에서 가동이 좀 별로면 좀 어찌 아쉬울 수 있잖아요? 봅시다. 일단은 목에는 전동 기믹이 있어서 회전이나 그런 건 안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게 고정은 안 돼도 까딱까딱거리는 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입을 같이 벌려요. 이게 전동 기믹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다리, 어깨 쪽을 보면은 일단 라쳇 소리 좋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라쳇. 근데 한 클릭밖에 안 움직이는데요? 그럴 리가요. 안쪽에 관절이 쭉 들리면서 편안하게 옆으로 들립니다. 안쪽은 좀 튼튼한 축관절이고요. 바깥쪽이 이제 라쳇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무릎 역시 라쳇으로 크게 뒤로 꺾이는 형태입니다. 느낌 좋은데요?
그리고 발목 역시 회전 가능하고요. 이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꺾었다가 들었다가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축관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위로 크게 들고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로 허리 관절은 없는 상태고요. 바로 뒷다리로 가면 뒷다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뒤에서 보면 일단 다리를 옆으로 돌리는, 이렇게 사이를 벌리는 관절축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튼튼한 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리를 뒤로 들 수 있게 이렇게 라치에스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중간 무릎 역시 라치에스로 이렇게 펴고 굽히고 역각으로 꺾고 하는 것도 되네요. 그러면은 뒤로 들어서 밑으로 꺾어주면 이런 식으로도 되네요. 이 중간 부분도 관절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라치에스로 이렇게 되게 라쳇이 이쪽은 튼튼하네요. 오, 그렇고요. 대신에 이 종아리 외장이 들려서 이렇게 열리는 형태네요. 그리고 발목 자체는 뻗고 굽히고 정도? 회전은 안 되나? 회전은 안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발목을 꺾어주는 게 되네요. 사실상 이제 변형 기믹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굽혀져 있는 관절을 일자로 쭉쭉 뻗어줄 거라서 어찌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대략적인 가동도 봤으니 다시 이온 블래스터 장착을 하고 자세를 낮추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더 벌리는 것도 되죠. 이렇게 완전히 좀 자세를 낮춘 형태로 해서 뒤에 있는 뭐 빔캐논을 발사한다던가 이온 블래스터를 발사한다던가 할 때 조이드 특유의 쿵쿵 하는 이런 반동 느낌도 조금씩 움직여 보면은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꼬리 역시 회전시켜서 정면을 향해 이런 식으로 위치 맞춰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사일 포드까지 전개를 해서 짜잔, 이렇게 옆에서 미사일 포드 제대로 보이게끔 해주면은 이제 무장 풀 전개, 약간 풀버스트 느낌의 형태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나는 또 베이스를 쓸 거다 그러면 배에 있는 이 옵티머스 골반처럼 보이는 부분에 구멍 하나 있죠. 여기에 이 어댑터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얼굴 정면에 있는 이 실드 제너레이터들을 전개, 머리 양옆 위아래 다 전개하고 다리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관절 꺾어서 전개를 해줍시다. 안쪽에 관절이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개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실드 전개 포즈부터 해서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려서 달려드는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액션 베이스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고정은 온전히는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올려둘 수는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달려드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발톱으로 공격하는 스트라이크 클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라이거가 열심히 주행하는 와중에 뒤쪽이 열리면서 해치 오픈! 짠, 짠, 짠! 로드 바이퍼 사출! 하는 이런 느낌의 놀이도 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뒤쪽으로 사출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빠지는 이런 바이크의 이런 형태? 이런 씬? 이런 연출이랄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연출이에요. 그치만 역시 조이드 모먼트라고 한다면 역시 전동 기믹이죠. LED 온! 빰! 지금 대원 뒤에 배경에 불이 딱 들어오고요. 이번엔 오, 잘 움직인다, 잘 움직인다. 오, 좋고요. 안쪽 잘 되고요. 턱 잘 움직이고요. 고개를 들면서 벌리고 숙이면서 닫아주는 이런 형태의 전동 기믹. 조이드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실드라이거 상태에서 볼 거는 다 봤으니까 이제 변신해봐야겠죠.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온 블래스터 떼주고요. 그리고 이 블랙 코어도 빼주고 엉덩이 안쪽에 넣어놨었던 요 로드 바이퍼도 꺼내줄게요. 자, 이렇게 3개의 파츠는 꺼내놓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등 외장을 떼어내주고 무장도 떼어낼게요. 그리고 앞다리 2개를 완전히 들어 올릴 건데 여기서 안쪽에 있었던 축관절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들면 탁 하면서 락이 걸려요. 그 다음 미사일 포드 락을 풀고 한번 펼친 다음에 앞쪽에 관절이 2개 있단 말이죠. 한번 접고 이 중간을 락을 한번 풀어야 됩니다. 옆으로 살짝 벌려서 락을 풀면서 한 번 더 접고 그 다음 다시 미사일을 접어서 여기 있는 구멍에 맞춰서 락을 걸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락 풀어서 접고 한번 중간 락 풀면서 앞으로 접고 위쪽으로 락을 걸고
그리고 충격포도 떼어내요. 그리고 턱에 있던 외장은 앞으로 가동.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이제 허리 부분, 요 앞쪽에 조인트가 락이 걸려 있는 건데 이거를 밑으로 탁 락을 풀면서 중간의 관절을 아래로 펼쳐주면서 앞에 가서 허리를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앞으로 꺾여 있는 이 무릎 관절을 반대로 한번 꺾어주고요. 이 무릎 외장이 될 부분, 그러니까 원래 뒷다리 외장이었죠? 이거를 옆으로 펼치면 옆에가 훤히 드러나죠. 이 다음 아까 요 바이크가 탑승돼 있던 로드바이퍼가 탑승돼 있던 부분의 외장에 락을 풀어서 이 친구 관절이 좀 많습니다. 3개나 있어요. 지금 펼쳐진 관절 하나랑 외장 자체 중간에 있는 관절, 이걸로 아예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 허벅지 바깥쪽으로 가서 외장을 고정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뒤로 굽히고 외장 펼치고 가운데 있던 외장에 반대로 탁 이렇게 펼치면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그 다음 이 무릎에서 펼쳤던 외장은 가만 보면 안쪽에 돌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쉴드라이거 때는 이 방열핀보다 먼 조인트에 이렇게 사이에 고정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열핀 쪽에 가까운 돌기로 락을 걸어줄 겁니다. 이 틈새에 딱 끼우면 락이 걸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락을 걸고 접혀있던 무릎을 완전히 일자로 펴줄게요. 반대쪽도 일자로 펴주고 골반에 있던 이 로드바이퍼가 고정되어 있던 프레임은 이렇게 뒤로 접어서 락을 걸어서 골반 외장의 완성. 그 다음 이 종아리 외장을 뒤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듯이 접어주고 발목 관절을 펼쳐줍니다. 이렇게 다리 쪽과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 발목도 가동시켜서 이렇게 가동시켜서 발바닥을 수평을 맞춰준 다음에 발바닥 안쪽에 이렇게 뒤꿈치가 접혀져 있어요. 펴면서 이 뒤꿈치에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락을 걸듯이 펼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겹 더 접혀져 있으니까 완전히 발꿈치를 다 펼쳐줄게요. 그 다음 발 앞쪽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은 락이 풀리면서 이중관절을 통해서 발을 앞쪽에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뒤에 락 걸려있던 게 앞으로 오면서 발이 길어졌어요. 확실히 길이 차이가 나는 형태죠. 이렇게 하면은 발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서 접지력을 올리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 정강이 외장의 위쪽 락을 풀고 들어 올리면서 위에서 전개. 이러면 이제 무릎 외장도 완성이 되죠. 이러면 하체 변형 끝. 다음은 위로 올라가서요. 바깥쪽 관절을 이용해서 팔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제 라쳇으로만 이루어진 관절이죠, 이쪽은. 그 다음 어깨 방열핀 파츠는 바깥쪽으로 가동시켜서 이 앞으로 와서 핀으로 락을 걸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굽혀져 있는 무릎을 이렇게 일자로 펴주고 발목을 앞으로 굽힌 다음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위로 들어 올리면서 발바닥 중앙이랑 이 위에 있는 핀이랑 락을 걸어주죠. 그 다음 팔꿈치 회전. 그리고 팔 앞쪽에 빨간 색깔 외장 락을 한번 풀고 아래쪽을 들어 올리면 주먹의 등장. 그대로 돌려서 다시 외장을 닫아줍니다. 물론 손목은 앞쪽으로 돌려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팔꿈치 펴고 발 접고 회전시켜서 위로 가서 락을 걸고 팔꿈치 회전. 빨간색 외장 락 풀고 아래쪽 열어서 손을 돌려서 꺼내주고 다시 닫아주고 돌리고. 그 다음 등 프레임 역시 락을 한번 풀어 놓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고정하지 않을 거고요. 쉴드라이거 위쪽 외장을 역시 앞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중관절로 앞으로 이동시키는 느낌이고요. 안쪽에 돌기를 잡고 열어주면 머리가 등장합니다. 그대로 관절 외장 다 뒤집어서 다시 닫고 목을 돌리고, 이때 쉴드라이거의 외장은 뒤쪽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머리가 보이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으로 가서 이 목 뒤쪽 구멍에다가 무장 장착을 하고, 그리고 빔 캐논을 뒤집어서 정면을 향해 주고, 그 다음 내려놓은 등을 안쪽 조인트 맞춰서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등에다가 파란색 외장 가지고 와서 조인트 맞춰서 장착을 해주고요. 이 안쪽에 있던 프레임을 아래쪽 관절 바깥쪽으로, 위쪽 관절 뒤집어서 이 위에다가 조인트 끼워서 고정.
그대로 그 위에는 블리코어 장착. 그리고 쉴드 제너레이터 전개한 다음에 귀 뒤에 있는 외장까지 전개. 충격포는 이온 블래스터 바깥쪽에다가 장착. 그리고 손을 펼쳐주고 이온 블래스터를 끼워서 다시 손가락 오므려 주면 완성! 실드 D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 정말이지 진짜 정말 재미있는 그런 변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조이드랑 트랜스포머의 콜라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정말로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단순히 실드 라이거랑 옵티머스 프라임을 섞었다가 아니라 실드 라이거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변형 기믹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죠. 약간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실드 라이거의 옵티머스 컬러 버전, 뭐 오토본 마크 좀 봐가지고 뭐 그런 게 전부였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뭐 옵티머스 프라임의 뭐 다른 조이드 컬러라든가 뭐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완전히 다이아 클론까지 껴가지고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너무 재밌네요. 그치, 콜라보를 할 거면 이렇게까지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시너지 넥스 초창기에는 약간 조형 살짝 바꾼 컬러만 다른 뭐 그런 게 많았다면은 이렇게 아예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는 되게 반갑습니다. 진짜 이게 뭐랄까 그런 말 있죠. 뇌절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서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라 대육회 마운틴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걸 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일단 머리 제대로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또 재밌는 게 뒤통수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빛을 넣으면 눈이 발광하는 그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가렸을 때 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면 아예 여기다가 조명까지 탁 쏴버리면 눈이 번쩍. 이런 게 또 과거에도 많이 보이던 특유의 이런 발광 기믹까지는 아니라도 아니죠. 발광 기믹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되게 고전틱한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굴은 제대로 옵티머스 프라임. 양옆에 안테나도 그렇지만은 이마의 디테일이나 얼굴의 형상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몸통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드라이거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뒤쪽으로는 제대로 로봇스러운 프레임이 있는 형태고요. 그렇지만은 뭐 가슴에 아예 대놓고 이제 라이거의 머리 멋있으니까 역시 동물 머리가 가슴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아예 생으로 머리 그대로인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평면이었던 외장을 들어 올려서 약간의 실루엣 변화가 있다는 거는 좀 반갑습니다. 아예 변화가 없으면 그것도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으로는 미사일 포드 살포시 들어와 있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약간 비어 보일 수 있는 구간을 이게 또 채워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 자체는 이제 옵티머스니까 그 특유의 빨간 색깔의 어깨 정면부부터 시작해서 오토봇의 엠블럼에다가 그치만 실드 D 프라임이니까 바깥쪽엔 실드라이거 특유의 방열핀 형태의 외장이라든가 뭐 팔 바깥쪽이 아까 봤던 그 뭐 실드라이거의 앞다리 뭐 그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팔꿈치 돌리고 손을 꺼내고 이제 그 실드라이거의 발은 뒤로 접었을 뿐인데 확실히 좀 실루엣의 변화 같은 게 명확하게 딱 느껴져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손 자체는 그 토이라이즈에서도 봤던 그 가동식 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지 손가락만 별도로 가동하는 가동손이고요. 뭐 내부는 당연히 5mm 조인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이라이스랑도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손등은 이렇게 패널 라인과 함께 도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반은 아까 실드라이거 때 봤던 그 하부에 있었던 그겁니다. 노란 색깔의 줄무늬, 메탈릭 컬러 그런 것들 말이죠. 큰 어색함 없이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좀 더 기계적인 형태의 약간 동력선이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방금까지는 좀 가려져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디테일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리 바깥쪽으로는 이제 실드라이거의 이제 다리 뒤쪽에 있었던 외장이 허벅지 외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접혀져 있던 뒷다리가 전체적으로 뻗어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의 다리. 그러면서도 실루엣의 변화는 있죠. 종아리 외장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다거나 정강이 외장이 위로 올라가서 무릎 외장의 형상을 제대로 만들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발 사이즈의 변화. 이게 라이거 때는 앞뒤로 폭이 좁았다면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가 되면서 뒤꿈치를 이중으로 전개한다던가 발 앞쪽을 락을 풀어서 전개해서 길이를 길게 만든다던가. 이게 비교 한번 해볼까요? 한쪽은 완전히 다시 접어볼게요. 이렇게 확실하게 접어서 비교해보면 확 느껴지죠. 이게 쉴드라이거 때는 확실히 발이 어차피 4족 보행이라서 접지에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발이 작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발로 서야 되니까 뒤꿈치도 길게 뻗고 앞쪽도 길게 연장해서 확실하게 발 사이즈를 키운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어색함은 딱히 없어요. 오히려 위로 길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더 잘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작았으면 그건 그거대로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반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작은 발이 좀 어색하죠?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블랙코어, 확실하게 콕피트가 앞뒤로 있는 느낌이죠. 약간 복좌식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쉴드라이거의 등 외장 놓치지 않고 뒤쪽을 가리는 형태로 되었고요. 배터리 박스 역할을 하고 있는 등 프레임 같은 경우도 위에서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에다가 꼬리 같은 경우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라이거인지라 옵티머스인 상태에서도 꼬리를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혹시나 이 꼬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꼬리 파츠 자체를 아예 떼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동은 얼마나 되는지, 이 옵티머스 프라임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하죠. 일단 목은 기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변형 과정 자체가 목을 돌리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축을 통해서 고개를 들고 숙이고 하는 것도 크게 움직여줍니다. 특히나 올리는 게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라쳇을 통해서 옆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들어주는 형태고요. 원래는 안쪽에 축 가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쓸 수는 있지만 약간 들썩이는 정도로 쓸 수 있다. 완전히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미사일 보드가 있어서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팔 자체는 편안하게 회전할 수 있어요. 역시나 라쳇으로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팔 상박에 회전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팔꿈치 바로 위에서 회전이 가능했죠. 아주 튼튼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쳇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팔꿈치가 라쳇으로 90도 이상 굽혀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동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손목 자체도 축관절로 회전하고 축관절로 꺾어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꺾어주는 게 좌우로만 꺾여요. 회전이랑. 그리고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허리 회전이 됩니다. 저 이거 좀 놀랐어요.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 이게 왜 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변형 구조상 이렇게 경첩을 통해서 뒤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건데 이런 데다가는 허리 관절 넣기 힘든데 골반 중간에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스커트 바로 위죠. 여기는 이제 변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변형은 그 위에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공간 활용을 되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 가동들이 가능합니다. 앞쪽 스커트도 처음엔 좀 뻑뻑하긴 한데 확실하게 가동을 해주고 사이드 스커트 가동을 해주고요. 덕분에 다리는 알아서 축 이동이 됩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외장 걷어서 자세히 보면 축이 이 뒤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서 가동을 해요. 이게 가동축 자체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튼튼한 라쳇으로 90도 이상 가동을 하는 고관절을 볼 수가 있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확실하게 이 외장만 조금 피해주기만 하면 90도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들어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 골반 바깥쪽이랑 이 스커트 부분이랑 살짝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 허벅지를 살짝 돌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여긴 좀 튼튼한 축이네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 이렇게 꺾어서 크게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은 따로 회전은 안 들어있고요. 안쪽으로 꺾는 축이 엄청 크게 움직입니다. 90도 가까이 움직여서 접지엔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 들고요. 발목을 앞쪽으로 굽히고 뒤쪽으로 펴는 가동이 있는데 뒤쪽으로 가는 게 이제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아예 스토퍼가 달려있는 형태죠. 조인트로 뒤꿈치 락이 걸리기 때문에 펴는 것까지는 요 위에서 라쳇을 한 클릭 더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고요. 뭐 앞으로 굽히는 것도 축만 있는 게 아니라 라쳇이 또 있으니까 편안하게 굽혀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론이지만 무릎 꿇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볼 텐데 그 전에 요 어댑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 뒤로 가서 꼬리를 떼어낸 다음에 어댑터의 기다란 부분을 요 앞쪽 조인트에 맞춰서 골반 아래쪽에 먼저 끼우고요. 뒤쪽을 접으면서 이 골반 뒤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확실하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스탠드를 쓰면 됩니다. 꼬리를 달면은 구멍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쉴드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 액션 포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탠딩 포즈도 꽤나 괜찮은 게 허벅지 회전도 있었고 이 고관절을 일자보다는 한 클릭 뒤로 꺾어가지고 다리는 두 클릭 정도 벌려요. 그리고 허벅지를 회전해서 발목 접지해서 팔도 일자가 아니라 한 클릭 정도만 뒤로 해서 이렇게 딱 힘있게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스타일리시하게 서면 꽤나 또 볼만하거든요. 이게 그 발매 전에 전시회 같은 데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뻣뻣하게 서 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게 될 텐데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한 클릭만 뒤로 딱 꺾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착, 이게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한 게 좋다. 근데 두 클릭보다 다리를 더 벌리면은 그냥 다리 찍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주의. 자, 그럼 본격적인 지상 액션 바로 해봤습니다. 이온 블래스터 사격 액션. 자세를 낮추고 뭐 위에서 공격이 날라온다 같은 느낌으로 해서 자세 낮추면서 사격. 이게 확실히 접지력도 괜찮고요. 저는 무게중심 좀 걱정했는데 무게중심도 상상 이상으로 잘 잡혀요. 지금 보면 등이 분명히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좀 무거울 수 있는데 확실히 뒤꿈치가 길게 뻗어 있는 역할이 톡톡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점프 또는 달려나가는 듯한 구도도 상당히 멋지게 나오네요. 이 무엇보다 상체가 생각보다 어깨 쪽 가동이 좋아서 이게 포즈 잡기가 되게 좋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옵티머스 변형 후 특유의 포즈, 딱 로우 앵글로 바라봤을 때 이런 구도도 상당히 좋죠. 특히나 이렇게 로우 앵글로 봤을 때 특징이라면은 빛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눈이 번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발매하면은 이 실드 D 프라임으로 해보는 옵티머스 시그니처 포즈,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딱 들고 있는 것도 이온 블래스터네? 오, 해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콜라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해본 스트라이크 클로! 옵티머스가 쓰는 스트라이크 클로? 이것도 멋있거든요. 굳이 따지면 여긴 지금 에너존 X 같은 건 없으니까 그거 대신에 스트라이크 클로인 거죠. 또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하면은 이게 하반신이 기본적으로 라이거의 뒷다리다 보니까 역각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를 역각다리로 세운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형태도 꽤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옵티머스 상태에서도 볼 건 다 봤고, 아까 쉴드 라이거에서도 다이아 클론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골반 뒤쪽에서 로드 바이퍼가 출격하는 그런 요소. 근데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에서도 다이아 클론의 요소가 있겠지? 바로 그겁니다. 무장의 결합. 장비하고 있는 모든 무장을 하나로 합친 빔 캐논 Z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손에 쥐고 있는 블래스터 및 짠, 충격포도 떼어내고요. 등으로 가서 꼬리도 빼고 블릿 코어도 빼고 파란 색깔 외장도 잘 빼주고 등 락을 잠깐 풀고 캐논 역시 빼고 다시 락 걸고, 이렇게 고정 무장이 아니라 옵션 무장, 그러니까 탈착이 가능한 건 다 떼어냈습니다. 먼저 꼬리를 가지고 와서 뒤집습니다.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조인트 부분을 한번 이렇게 꺼내줍니다. 살짝 일단 사선에서 스타트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등 외장이 와서 등 외장 프레임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위에서부터 끼우고 펴줍니다. 그대로 프레임을 안쪽으로 살짝만 눌러준 상태에서 뒤쪽 안쪽에 있는 조인트 하나 있죠? 이거를 또 살짝 펴놓고 블리코어 실드라이거 때처럼 장착을 합니다. 파란색 외장에 돌기까지 락을 걸고 뒤쪽 조인트를 끼워서 완전히 락을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등에 끼우던 조인트, 이거는 접어버립니다. 그 다음 이연장 캐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캐논은 일자로 펴고 조인트를 이렇게 뒤집어서 요 등 외장 안쪽에다가 장착을 해주고요. 그대로 이온 블래스터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위에 구멍에다가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뒤집은 다음 꼬리 프레임 안쪽에 보면 파란 색깔 파츠 하나 보입니다. 끝에 돌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힘준 다음 짠, 날개 전개. 혹시 잘 안 나오면 이 위쪽을 돌기 삼아 이렇게 끝에서부터 꺼내줘도 됩니다. 그 다음 이 블리코어 양옆에 외장을 펼쳐서 날개의 완성.
그 다음 꼬리를 앞으로 접어서 이렇게 꼬리 안쪽까지 다 가동을 시켜서 콕피트 바로 위쪽으로 무장을 가지고 온 다음 요 꼬리 안쪽 관절을 이용을 하면은 약간 높낮이 및 앞뒤 길이 조정 같은 게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서 하면은 콕피트 좀 뒤에서 배치되는 거고 앞으로 밀면 앞으로 배치되는 거고요. 가장 앞에서 한 2클릭 정도만 뒤로 하는 게 딱 알맞더라고요. 그 상태로 위에다가 충격포를 장착. 완성 빔 캐논 제트. 블리코어가 콕피트가 되어서 이제 전투기로서 화력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역시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데 요 꼬리 프레임 뒤쪽에 조인트 하나가 숨겨져 있거든요. 꺼내서 어댑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요 앞쪽에 있는 조인트랑 같이 끼워서 장착을 하고 이 다음 앞쪽 구멍에다가 스탠드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 약간 쉴드리 프라임이 위험에 처하자 무장들끼리 도킹해가지고 화력 지원하려고 샥 날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요런 구도도 괜찮겠지요. 확실히 이 상태로도 색깔이라던가 일체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서로 한 팀이다 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죠. 저는 이런 기믹도 확실히 다이아클론스럽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만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놀이적인 요소가 확실히 다이아클론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스파크의 시너진 X 트랜스포머 조이드 다이아클론의 콜라보 실드 D 프라임 리뷰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티스파크 쪽 리뷰를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지고 놀기 재밌네. 매번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놀이에 더 집중된 기믹들도 꽤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다. 아니면 도색 부위가 너무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가동하기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 막 주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무게가 너무 무겁냐? 그것도 아니라서 손에 들고 있기도 편하고 든 상태에서 핸들링하기도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이런 콜라보 제품은 더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안 그래도 되게 유쾌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놀기도 재미있으면 더 좋잖아요. 게다가 어중간한 콜라보가 아닌, 그러니까 막 데칼 하나 추가하고 컬러만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제로부터 새로 만든 콜라보. 심지어 이 트랜스포머 조이드 다이아클론은 이 타카라토미 자사 IP 3종 대표 IP 3종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과감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처음 딱 봤을 때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저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매되어 보니 이게 웬걸? 상상 이상의 물건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에 콜라보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발매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는데 나중에 혹시나 갑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하려고 그러면 콜라보 상품들은 시즌 지나면은 생산을 안 하니까 이 시너진 X라는 브랜드가 콜라보 전용 브랜드라고는 해도 나중에 구하려면 많이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나 조이드 좋아한다. 특히나 실드라이거 엄청 좋아한다. 근데 나 옵티머스 프라임도 좋아. 트랜스포머도 되게 즐겨봐. 일단 이 두 가지만 해도 강추. 이런 분들에게 강추. 그런데 나는 거기에 플러스 다이아클론까지 모은다. 더욱 강추. 확실히 조인트도 기본 5mm 조인트들 사용하는 데다가 앞서서 혹시나 나 토이라이즈도 많이 모았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조인트 규격이 같으니까 이게 또 커스텀이 또 자유로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취향을 아우르는,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재밌게 즐겼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습니다. 안녕! 범시!